자, 오늘은 126쪽의 20강 철학, 종교, 역사, 풍습지에 대해서 정리를 영상을 일단 찍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봐주셔야 돼요. 자,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입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년도 6월 모의평가 40번입니다. 요약문 완성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요지 문제를 좀 더 확장해서 영작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키워드 두 가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좀 알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When considered in terms of evolutionary success 합니다. When 다음에 ed로 시작되게 되면은 이 ed는 동사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 분사형으로서 고려되어질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진화의 어떤 성공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질 때 many of the seemingly irrational choices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고요. that people make는 꾸며주는 수식어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겉보기에는 불합리한 선택의 대다수가 do not seem so foolish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after는 뭐 결국 뭐 그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not foolish하다는 얘기는 뭐 하진 않는다, 어리석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o는 중간에 그냥 그렇게 또는 매우란 뜻이니까 매우 어리석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불합리한 선택, 겉보기로 봤을 때 불합리한 선택의 대다수가 결국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라고 판단했던 게 결국 뭐예요? 되게 막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irrational 해 보이는 것이 rational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면 되겠죠. 자, most animals 대부분의 동물들, 자, including our ancestors and modern day capture monkeys. 그래서 그 캡슐 몽키는 흰 목걸이 감기 원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과 그 다음에 현대 오늘날의 이런 흰 목걸이 감기 원숭이를 포함한 대다수의 동물들, 즉 인간과 동물 다 얘기하는 거죠. 동물들은 they were very close, 매우 가까이 살았답니다. 어디에? To the margin of survival. 그래서 생존의 한계에 거의 매우 가까이 살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나 동물이나 뭐 살 때 이제 뭐 생존의 한계점까지 도달하면서 산 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paleontologists, 고생물학자들 who study early human civilization. 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뒤에 who 해놓고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들, 초기 인간의 문명을 연구하는 이런 고생물학자들은 have uncovered란 말은 uncover의 반대말이 cover잖아요. cover는 덮는 거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고 uncover는 반대로 이제 드러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증거들을 드러냈습니다. that's 해놓치고 무슨 증거냐? Our ancestors faced frequent periods of drought and freezing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faced 직면했다라는 어떤 증거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를 직면했느냐? 빈번한 기간의 가뭄과 그 다음에 freezing 혹한의 기간들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생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되게 너무 가뭄이 들면 이제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을 못 먹고 사는 거고, 혹한은 너무 추워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생존의 한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when you're living on the verge of starvation.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 때, 뭐 할 때에 무슨 상황에서 on the verge of starvation, 굶주리기 직전의 상황에 살고 있을 때 a slight downturn, 미세한 감소, 뭐에? in your food reserves, 그래서 음식 비축물의 미세한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100, 뭐 예를 쌀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100포대 정도의 쌀이 자신의 곳간에, 자신의 어떤 집 안에 창고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미세한 감소는 이제 100에서 90이나 80으로 떨어졌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makes a lot of more difference, 훨씬 더 많은 차이들을 만들어낸답니다. 뭐보다? a slight upturn, 미세한 그 증가보다. 그러니까 약간은 그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뭔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약간 조금 그 살기 힘든 경우에 직면하게 될 때 오히려 살기 풍부한 상태보다 더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anthropologists, 인류학자들 who study people still living in hunter-gatherer societies. hunter-gatherer 하면 이게 수렵 채집을 얘기하는 거니까 수렵 채집의 사회에서 살고 있었 사람들이 살고 있었
그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연구한 인류학자들, 그러니까 뭐 수렵 채집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석기 시대 얘기하는 거죠.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have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인류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발견했는데 they regularly make choices. 그들은 규칙적으로 어떤 선택들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동사 잡아놓고 뒤에 design ed가 나오게 되면은 중간에 접속사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제작이 된 또는 뭐 만들어진 또는 뭐 의도된 뭐 이런 얘기인데 뒤에 보니까 to produce not the best opportunity. 그래서 그 생산해내도록 제작되는 선택들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생산? not the best opportunity. 그러니까 최고의 기회가 아닌 그러한 어떤 생산을 하도록 제작되는 선택들을 규칙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For 뭐 하기 위해서 obtaining a hyper abundant supply. 그러니까 hyper는 그냥 최상이고 abundant는 풍부한. 그래서 최상의 풍부한 그 음식의 공급을 얻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제작되는 데에 선택을 규칙적으로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일단 조금 어려운데 위의 내용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최상의 어떤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음식 생산하려면은 최고의 생산법을 마련하고 최고의 어떤 그 생산 방법에 대한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글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최상의 어떤 음식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고의 기회가 아니라 최고보다 좀 더 덜한 기회를 통해서 그 최고의 그 가장 많은 음식 공급을 만들어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but 그렇지만 대신에 the least danger of ending up with the insufficient supply. 그래서 불충분한 공급과 함께 끝나는 그 최소한의 어떤 위험을 오히려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낼 최고로 만들어낸다는 건. 아, 잠깐만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죄송합니다. not하고 but을 일단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but instead 대신에 the least danger, 그러니까 가장 적은 위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식 공급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최상의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방법에 대한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디자인함으로써 음식 공급을 최상으로 만들어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people everywhere,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have a strong motivation to avoid falling,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피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Below the level, 그 레벨 아래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레벨 어떤 그 음식 단계, 아까 얘기했던 쌀 100포대가 있는데 뭐 최소한 떨어질 경우는 어떤 거죠? 한 10포대 정도 되는 그 상황까지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하는 거. 그 상황을 피하기에 대한 강력한 동기. 그러면 되게 생존 욕구가 되게 엄청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레벨인데 that will feed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그들 스스로와 그 다음에 그들 가족들에게 먹일 그 단계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 최소한의 어떤 살아나고자 하는 어떤 욕망. 그러니까 최고의 벼랑 끝에서도 지가 살려고 하는 욕구.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if our ancestors hadn't agonized over losses and instead had taken too many choices in going after the big gains,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hadn't agonized, 괴로워하지 않았다면 뭐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대신에 had taken too many chances in going after big gains, 큰 소득 이후에 향하는 너무 많은 기회들을 가지는 것을 택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손실돼도 뭐 그런갑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뭐 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큰 소득을 위해서 큰 소득 이후에 계속 앞으로 향해 나가는 너무 많은 선택들을 하게 그랬었다면 they'd have been more likely to, 줄 거 주세요, lose out.
패배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 더 이상 어느 누구의 조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은 지금 이렇게 해놨지만 결국은 뭐 인류나 옛날 인류나 아니면 동물들이 그 풍족한 삶을 이제 살아가려면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배부름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구하면서 동기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갑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여유 있게만 살아갔었더라면, 그러니까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 현재 없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이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 문장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은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최소한의 자원들을 뭐 하는 것, rather than 뭐보다는 pursuing maximum gains, 최대한의 이득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자원들을 뭐 하려고 할까요? 자, 생존 가능성에서 뭘 해야 된다? 계속 남아있는 어떤 식량이나 남아있는 환경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은 A 자리에 들어갈 말은 보완하다, 지키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secure가 일단 맞고요. 그러면은 1번하고 5번이 일단은 맞겠는데 뒤로 볼게요. 그리고 that was the rational choice for human. 그게 인간의 뭐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알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시 보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은 아니었네 라고 얘기하면은 거기 들어갈 말은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은 미안합니다. 합리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이제 되었더라 하니까 답은 survival.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글 내용은 되게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풍족한 삶에서 여유있게 룰루랄라 하면서 보낸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지막 최후의 선상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것을 고민해봤다 이런 얘기. 우리가 어떤 뭐 곱셈을 얘기하면 이 지점에서 우리의 조상과 인류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8쪽. 자, 일단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일단 그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but 일단 동그라미 치고. 자, 미국 역사에 있어서 교사들은 still feel a compulsion. 그래서 아직도 어떤 충동을 느낀대요. 어떤 충동? to teach 4444의 잔가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대요. 이 잔가지가 일단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much smaller number of trees. 좀 더 훨씬 더 작은 숫자의 나무 그리고 손에 잡힐 수 있는 숲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진 문장은 뭐냐면은 결국은 역사 교사들이 미국이에요. 역사 교사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지금 히스토리가 들었으니까 역사 교사들이 잔가지를 가르치려고 한다. 뭐보다 굵은 그러니까 조금 작은 수의 나무나 아니면 숲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이 어떤 게 나올까요? 자, 미국 역사의 관점에서 잔가지는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숲은 뭐가 되고 나무는 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의 내용은 뭐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은 그 일단 벗이 나왔으니까 대다수의 사람 일반적으로는 역사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굵직굵직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미국 역사에서는 그러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밑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어떤 예시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물론 그라고 지금 다룰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World History Teachers 세계사 교사들은 세계사 선생님들이 이미 grasp the fact 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사실을 이해하느냐? They could not hope.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대요. To cover the history of the world. 세계의 역사를 다룰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줄 거주세요. Without picking and choosing 하죠. Picking and choosing 하면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세계사의 어떤 특정한 나라들이 있겠죠. 특정한 나라를 딱 집어갖고 설명해 준 것 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의 역사들을 다룰 희망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나라에 대한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게 되면 다시 특정한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없이 세계의 어떤 역사들을 다루려고 하는 희망은 보이질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1번은 일단 여기서 장가지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1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they would have to devote. 자 그들은요 뭐 해야만 할 것입니까? devote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13분 정도는 말레이시아의 역사, 7분 정도는 싱가포르의 역사, 그 다음에 28분은 타일랜드, 태국에 대한 역사 이래놓고 짝대기 해놓고 impossible 이렇게 나와있죠. 자 보세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타일랜드나 각각의 나라의 깊은 역사들이 다 담겨 있겠죠. 왜 지금 이 사람 나라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전부 다 동남아 지역이에요. 세계사를 가르치는 데서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역사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세계사 배울 때 동남아시아 지역은 그렇게 길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체 세계사를 다 가르치고 싶을 때는 굵직굵직한 것들은 되게 길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타일랜드는 그렇게 깊게는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잔가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역사교사들 지금 뭐냐면은 안 찝으면은 다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계속 역사를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역사교사들의 희망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그걸 다 가르쳐 주려면 아까 얘기했던 13분 동안 말레이시아, 7분 동안 싱가포르, 28분 동안 타일랜드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7분 만에 다 가르쳐 줍니까? 그건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2번 뒤로 넘어갑니다. Sometimes 때때로 they 동그라미 쳐주세요. They feel compelled to do so. 자,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음을 느낍니다. 이거 지들이 스스로 강요받는 거예요. by 무엇에 의해서 statewide standardized TOEIC test. 밑줄 그으세요. standardized TOEIC test. 그러니까 그 표준화된 잔가지 테스트, 전국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역사의 표준화된 잔가지 테스트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는다는 거예요. 잔가지 테스트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4444의 잔가지 테스트는 결국 뭐야? 다른 나라 우리가 굵직굵직한 역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좀 힘없는 나라들 아니면 옛날 제3세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어떤 역사 테스트도 다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얘들이 내가 이렇게 배운 거니까 이것도 가르쳐줘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답은 일단 알겠죠. 자 일단 3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불행하게도 the more teachers cover, 교사들이 더 많이 다루면 다룰수록 the less kids remember, 아이들은 덜 기억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온갖 나라들을 다 설명해 주게 되면 애들이 그만큼 머릿속에 뇌용량이 터져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나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못 외우지. 자, 그 다음에 fragmenting history into unconnected facts practically guarantees 한데 일단 fragmenting이 지금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로 쓰였는데 원래 fragment란 말은 명사로 파편이고요. 동사로 얘기하면 파편으로 나누다 아니면 분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연결되지 않은 사실들로 나누는 것은 실질적으로 guarantees 보증해 줍니다. that 뭐를요? 학생들이 will not able to relate to many of these terms 이러한 용어들의 대다수를 관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외우고 있으면은 이 나라 저 나라에 대한 연결성을 외우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의 어떤 역사에 있어가지고 동남아시아 공통적으로 식민지 국가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식민지 국가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 유럽의 어느 나라가 지배했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치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삶 속에서 다루기 힘들더라. 5번 뒤로 넘어갑니다. 자 as a professor 교수로서 일단 교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뚝 넘어가면 who부터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제일 왼쪽에 콤마까지. 자, specialized in teaching first year courses 1학년 과정을 가르치는데 전문이 된 그 교수로서 나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that 뭐를요? By the time they enter college 그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이면 most students 대부분의 학생들 who 어떤 사람들 were taught US history 미국 역사를 배웠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다음 끊어주세요. The usual way. 요거는 부사로서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쫙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미국 그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 선생들은 뭐예요? 중요한 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 준다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일반적인 방식을 다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역사에서 굵직한 역사 우리나라 빼고 그러니까 뭐 미국의 어떤 역사의 대표적인 걸 굵직하게 배우거나 아니면 유럽의 어떤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같은 굵직한 역사를만 안 배우고 나머지 온갖 것들 다 배우게 되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역사 이런 것까지 다 배우게 되면 뒤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Have forgotten everything.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Except that 뭐를 제외하고 World War First preceded World War Second.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일단 2번인데요. 자, 2번에 보시면 아까 2번 앞의 내용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온갖 장가지들을 다 가르쳐 줘야 된다. 불가능하다. 근데 벗이 나왔으니까 미국 역사의 교사들은 아직도 그러한 충동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4444의 장가지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거에 충동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굵직한 것보다는 미국 역사에서의 교사들은 온갖 것들을 다 가르쳐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번 뒤로 넘어가면 때때로 그들이 어떤 충동을 받게 되는데 그게 표준화된 잔가지 테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은 미국 역사 교사들이 어떤 역사 공부를 하면서 교사 시험을 통과할 때는 당연히 온갖 역사들을 다 알아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아마 우리나라도 임용고시에서 역사 같은 경우는 세계사 배울 때 온갖 나라를 다 외워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역사는요 사실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힘 없는 국가는 당연히 그런 어떤 내용이나 굵직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글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힘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 이야기들이 많고 심지어는 뻥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신화라든지 어떤 고유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부과가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지금 앞에 거나 두 번째 거나. 근데 전체 틀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어법 한 가지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4번 뒤에 나오는 아까 fragmenting 하는 단어. 아까 내가 지금 동명사 주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guarantees라고 나와 있으니까 동명사 주어는 단수 주어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동사도 단수 동사로 쓰였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관계 대명사절들이 되게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뭐 반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굳이 따지면 또 연결사의 두 번째 줄에 otherwise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왼쪽 4번 줄 제일 왼쪽에 나오는 unfortunately 같은 경우에는 연결사 추론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넘어갈게요. 자, in Sufi folklore, the tales of Nasruddin 갑니다. 나사라딘의 이야기는 우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화는 이제 동물에 빗대어 가지고 이제 어떤 교훈이나 웃긴 얘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솝 우화가 여기 들어가죠. 이야기들입니다. That teach life lessons. 그래서 삶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우화들입니다. Through 뭘 통해서 the art of storytelling 어떤 이야기 말하기에 대한 어떤 예술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one of our favorites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라딘의 어떤 이야기인데 at the bathing house 갑니다. bathing house는 그 이름도 유명한 목욕탕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딱 하는데 일단 A번은 처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he next time he arrived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다음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일단 A는 한번 보시면 the workers weren't 갑니다. the workers 네모 쳐주세요. 마찬가지 the workers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고했어요. one another 끊고 서로 about him 그에 대해서. 그럼 그가 무슨 짓을 했으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야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일단 팀도 지금 누군지 몰라요. 나사라딘인지 다른 남자 뭐 한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they flipped the coin to see 그들은 동전을 던졌습니다. to see 보기 위해서 who would have to serve the miser 해서
그 구두쇠 또 이것도 누군지 몰라요. 그 구두쇠를 이렇게 서브해야 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전을 이렇게 던졌대요. 동전 왜 던져요? 이렇게 삥 해가지고 딱 이렇게 던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although 비록 he was cordial and polite 그는요 다정하고 퉁명스러웠다 다정하고 예의가 발랐다지만 they were short 그들은 무뚝뚝하고 그 다음에 curt with him 그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답니다. 그리고 anxious to see him 그를 보는데 초조해했대요. 그가 leave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떠나는 것을 보는데 초조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A는 당연히 처음이 될 수가 없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자, 그 다음 B번 넘어갈게요. 자, 이 나사렛인요 went to a local bathing house 지역의 한 목욕탕을 갔답니다. 그 다음 드레스 앞에 끊어주시고 입혀진 채로니까 뭘 입혀진 채로 매우 비싼 의복이 입혀진 채로 그럼 뭐 다르게 얘기하면 비싼 옷 입고 지가 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carrying a gold lined pouch 하니까 금으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채운 파우치 우리가 뭐 여자들이 보통 파우치 많이 한다 하니까 그냥 뭐 손가방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손가방을 그의 옆에다가 들고 이렇게 왔대요. He was treated like royalty. 그는 왕실처럼 대해졌다. 왕족처럼 대해졌다. 이러니 왜냐면 금을 두르면서 이렇게 럭셔리하게 왔으니까 이 사람 왕족인가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the end of his visit 그의 방문의 막판쯤 됐을 때 he surprised the attendant 그래서 그는 그 attendant 그 종업원들 시중 드는 사람들이겠죠. 이게 아까 A에서 얘기했던 the workers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놀래켰어요. 뭐함으로써 by giving them just one small copper coin 하니까 하나의 작은 구리 동전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뭘로 팁으로 자 생각해보세요. 부자야. 부자인데 부자처럼 보였겠지. 진짜 왕실 뭐 이렇게 하고 뭐 금도 이렇게 두르고 하니까 이 사람 왕족처럼 보였겠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팁 문화가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 문화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팁 문화가 상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과연 구리 같은 것을 받을까요? 아니면 금을 받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제 금이나 좀 비싼 팁을 주겠죠. 근데 왜 이 사람한테 구리 동전을 주지? 그럼 당연히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A에 뭐 나왔어요? 너 마지막에 구두쇠란 말이 여기 나온 거야. 돈이 있는데 돈 이거밖에 안 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최소한 A는 B 다음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B, A로 넘어가야 되니까 A, B가 아닌 글을 찾아내게 되면은 일단 1번하고 4번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C로 한번 볼게요. After a leisure stay. 자, 여유 있게 보내고 난 후에 그는요 cordially thanked the attendants 그 attendants 그 시중 드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handed them a large golden coin 하죠. 큰 금으로 된 주화를 줬대요. 자, 금 주화를 줬대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A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 이 구두쇠 누가 또 시중 들래? 씨발 좀 가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B 다음에 C라면 갑자기 금을 줬는데 다음 날에 갑자기 구리를 준 거야. 상황 한번 잘 보세요. 계속 할게요. 자, this my friends. 그래서 친구들 이거는 he said 그가 말하기를 is for the service you gave me.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서비스입니다. 근데 네모칩니다. last time. 지난번에 해준 서비스래요. 그럼 지난번에 해준 서비스에서 이 어텐던트들이 뭘 받았죠? 구리를 받았죠. 근데 지난번에 해준 서비스가 되게 좋았는데 생각보다 팁이 구리였어. 그러면 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두쇠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줬는 거예요. I believe that I paid you for today's service last time. 자,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당신에게 오늘 서비스를 지불했다고요. 지난번에. 그러면 지난번 서비스는 일단은 좋았는데 돈이 구리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엽서볼게요. 오늘 서비스는 일단 안 좋았는데 돈은 좋았다는 거야. 돈이 큰 걸 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내가 오늘 준 이 금화는 지난번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서비스는 솔직히 아까 퉁명스럽고 빨리 가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서비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라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서 이 교훈이 뭐냐면은
서비스를 해줄 때는 뭐 이렇게 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정성대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지혜를 써가지고 오늘 서비스는 일단 좀 구리니까 저번에 구리를 드렸잖아요. 됐고요. 근데 지난번 서비스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란이 처음 갔어.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렇게 좋게 받았어. 그 다음에 구리를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받죠. 근데 다음 날은 서비스가 별로 안 좋았어. 왜? 구리를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 여러분들도 서비스 실컷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팁을 별로 돈 안 좋은 걸 받는다고 쳐보세요. 좋은가?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128번 2번의 내용은 2번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껐다가 나머지 거 계속 진행할게요.